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본가들은 왜 직접 개발자를 못하는가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프랜스 할 때 사장님들이 자기가 아우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내가 개발하겠다 이러면서 저한테 배우겠다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젊은 사장님들이 주로 그랬거든. 근데 제가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뭐 해드리긴 하겠지만 확률은 높지 않다. 내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지. 늘 말하지만 저는 이렇게 상대방이 뭐 더럽고 치사해서 뭐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더럽고 치사해서 뭐 하면요, 그건 감정적인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탱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뭐 회사가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왔다부터 해가지고 그런 케이스 굉장히 위험하고, 자존심 좀 상해가지고 뭐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래 지속 못해요. 현실은 냉혹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운동을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헬스를 졸라 해. 근데 근육통 딱 있으면 아 나 그만둬야겠다, 몸이 아파, 이러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코딩도 처음에 시작하면 그런 근육통 같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슬프고 힘들어.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아 개발자랑 화해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냥 개발자 화해하고 끝나는 분도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아니 네가 그랬잖아, 부자들이 졸라 똑똑하다고. 맞아요. 부자들은 뭐 일반적으로 돈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보다 똑똑할 확률이 높아요. 특히나 똑똑한 걸 떠나서 그런 이제 똑똑한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죠. 제가 봤을 때 제가 본 부자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 것보다도 똑똑한 사람들을 잘 활용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정보들을 습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부자가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람을 잘 정보를 습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잘 대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아니면은 뭐 다양한 정보들을 자기가 서치해서 그거를 딱 뭐라 해야 되지, 어느 정도 딱 비전을 딱 가지게, 비전을 가지는 그런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런데 그런 부자들이 부자로서 뛰어난 측면이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아주 중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그런 건데, 아니 자동차 정비 같은 것도 결국 타고난 분들은 엄청 잘 하시거든요. 공학적인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부자들은 자기가 직접 배우려고 많이 해. 특히나 코딩은 졸라 무시하더라. 화학 같은 경우는 부자들이 더럽고 치사해서 화학 전문가 안 뽑혔으니까 내가 화학을 공부해서 어떻게 하겠어, 이런 사람들 난 거의 못 봤거든. 물론 내가 이제 그쪽에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자동차 정비 내가 배워서 하고 말지, 이런 사람 별로 없는데 코딩은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 사장님들 중에.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왜 저러실까, 막 또는 페이가 비싸다고. 아니 자동차 고치실 때 더럽고 치사해서 공부해서 하시진,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겠네. 근데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많지 않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들은 그러니까 특정 다른 영역, 보통 부자가 되는 사람들 보면 특정 다른 한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분들인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고. 이 공학적인 머리는 또 다른 머리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둘 다 되면은 진짜 좋은 거지. 부자가 되고 공학적인 머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제가 이제 뭐 요새 막 아주 주식 열풍이 있으니까 주식 고수들의 이런 강의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인터뷰하는 거를 보면, 이 보면 확실히 그들만의 매매법도 있고 그들만의 세계관을 보고 분석하는 방법들이 진짜 대단하시더라고. 물론 그중에 사기꾼들도 있겠지. 근데 그래도 나보다는 확실히 그 주식 이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전 투자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쪽, 그러니까 내 쪽 학생들 신경 쓰기도 바쁘거든. 인간에 대한 본연에 대한 어떤 문제점, 그리고 코딩의 미래, 그리고 그런 비전, IT 업계 보기도 사실 바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기술이 뭐가 나왔고 그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진단하기도 사실 힘든 거고, 거기에 한국 학생들이 가진 수동적인 그런 그 보편적인 자세를 기반으로 한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야 좀 글로벌한 곳에 가도 크게 문제가 안 생길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 학생들마다 좀 고민을 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친구들. 그래서 심한 경우는 ADHD, 좀 심각한 ADHD를 진단받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뭐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내가 진짜 가끔 내가 선생님인지 내가 심리 상담가인지 모를 정도로 막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공부에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저서나 책들 아니면은 저도 이제 멘탈 흔들릴 때가 되게 많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많은 철학 서적들 뭐 니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한국사 아니면은 뭐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부터 해가지고 뭐 어떤 근현대사부터 위인들 뭐 이순신 장군 뭐 이런 것도 많이 보고 현자들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보고 현자들은 군중이나 대중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케이스가 없더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팀노바가 억울한 그런 사건들이 진짜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귀스타프 르봉이라고 하는 군중은 비이성적 충동적 존재라고 해서 첫 번째 댓글이 그들의 여론을 지배하는 그들의 그런 어떤 미개한 것과 굉장히 결부되는 그런 지식인의 어떤 글로서 제가 많이 힐링을 받긴 했죠. 그래서 그 결과 뭐 지금까지 뭐 저희 같이 이렇게 교육청에 직접 연봉 인증하고 연봉 계약서까지 인증한 곳은 우리밖에 없을걸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고 그리고 연봉 지금 4,600 올해 졸업생들 4,600 이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4,600 평균이 4,600 이상이니까 근데 그 정도로 정말 영광스러운 결과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멘탈을 잡아주는 것도 책이었고 그리고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도 책이죠. 그래서 그런 책 읽기도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되게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는구나. 저 주식으로 큰돈 버신 분들도 굉장히 정말 많은 이슈와 정말 많은 생각과 많은 분석력을 기반으로 주식을 투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학생들 코칭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은 교육학들도 공부를 하고 심리학 뭐부터 해가지고 지금 시장 동향 아니 기술과 관련된 해석 기술 해석이 학생들보다 아무래도 제가 좀 더 빠르니까 이제 향후 이 기술이 어떤 식으로 된다든지 또는 메타버스 같은 이제 플랫폼이 나왔을 때 신기술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신기술도 아니거든요. 기존에 발전하고 있던 학문들이 어느 순간 취합이 되어서 융합이 된 케이스거든요. 메타버스는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읽어주고 제시해주고 이거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좋은 이제 소스들 던져주는 거 뭐 그런 거 하나만으로 사실 엄청나게 바쁘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블라인드에서 그렇게 저격을 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거짓말하고 우리 뭐 4천대 초반에 간다고 주장하는 중 뭐 이렇게 했던 얘기들도 4천대 중반까지 현재 끌어올렸고 그렇게 하면서 1년의 과정들이 딱 있으면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 되고 있죠. 물론 이제 매출적으로 잘 되는 학원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저는 사실 매출보다도 결과가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최소한 내가 가르친 애가 10년 뒤에 나를 봤을 때 노프 팀장님한테 배운 거 참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후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학원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가르친 학원 있죠. 그 학원에서 보여준 퍼포먼스가 내가 경력자 되고 나서 보니까 진짜 그 학원은 진짜 최악이었어 라고 하는 현직자들의 생각이 기반이 돼서 학원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짜고짜 이제 팀노바 딱 하면은 처음에 학원인데 연봉 높대. 뭐야 학원은 사기꾼인데 라는 기본적인 여론, 학원은 별로 안 좋은데 라는 기본적인 여론이 있는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심지어 연봉까지 높다고 하니까 쟤 사기 엄청 치네 이게 그냥 이퀄 공식처럼 딱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기친 적이 없거든. 그리고 사기쳤으면은 사실 그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이 우리는 저 연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면서 나와야 되는데 다들 엄청 도와줬잖아요 이번에. 뭐 연봉 계약서부터 해가지고 인증 다 하고 해가지고 교육청에 민원 들어왔을 때 다 그거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완전 적극적으로 내부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한테 많이 협조해주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저희가 너무 이제 그 졸업생들 덕분에 항상 진짜 잘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졸업생들 발전시키려고 노력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좋아진 건데 더 잘해야죠. 그러니까 긁으면 실력 있는 사람들이랑 실력 없는 사람 차이는 진짜 사기꾼들은 그렇게 긁으면 모른 척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긁잖아요. 쟤네 저 연봉 사실 아닐걸?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러면 내가 더 좋게 해야지.
교육청에 더 인증해야지. 니들이 교육청에 전화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진 성향인 거죠. 진짜 실력인 사람은 긁으면 안 돼요. 그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다면. 왜? 나는 더 연봉 높여버리거든. 그래? 그럼 더 연봉 높게 가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긁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왜냐면 그 사람들이 연봉이 높아서 기분이 나쁘다면. 그럼 더 기분 나쁘게 하려면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더 있겠어. 오히려 가끔 고마울 때도 있어요. 그렇게 뭐 연봉 높다고 까주면은 그래? 그럼 더 높여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어쨌든 그렇게 되는 이유가 개발자는 단순 생산되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들이 그렇게 막 할 때 약간 솔직히 도와는 주는데 나야 뭐 그 사람 가르쳐주고 돈 벌면 되니까 많이 1대1 코칭을 했었는데 결과 좋았던 적 한 번도 없어요. 대부분 한 3주 컷, 3주 4주 컷. 제가 만들고 싶은 게 있는데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막 대부분이래. 근데 사업적으로 돈 벌려고 하는 게 목적이면 그냥 개발자 사서 쓰시는 게 훨씬 나아요 라고 얘기를 해줘도 말을 안 들어. 말을. 개발자 사서 쓰면 이거 프리랜서한테 맡기면 뭐 1000만원 2000만원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배워서 하면 300이면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으실걸요. 내가 막 그러거든. 아무튼 되게 재밌어요. 이쪽에 제 교육 쪽에도 오래 있으면서 느낀 게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봤거든. 부자부터 진짜 가난한지 어떤 집은 막 그 뭐지 갔는데 뭐 바퀴벌레가 너무 많은 거야. 막 그래가지고 막 이러면서 한 데도 있었고 20살 때 이제 맨 처음 가르쳤던 친구 바퀴벌레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막 어느 정도 많으냐 뭐 어느 정도 많냐면 그 뭐지 막 그 키보드 사이에 뭐 바퀴벌레가 막 죽어있어 막 이렇게 찡겨 있어 막 왜 그랬을까, 걔는. 근데 막 그런 애도 있었고, 그 집도 좀 이상해서. 그렇다고 해도 못 사는 집도 아니야. 그니까, 그런 애도 있었고, 막 되게 부자도 있었어. 엄청 부자도 있었고, 달라, 패러다임이. 대학 들어갔다고 뭐 벤치 사주는데, 아빠가. 그러면서, 와, 나랑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애도 있었고, 물론 이제 외아들이고 되게 귀한 아들이고, 집이 워낙 잘 사니까. 그러니까 많이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다른 삶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지. 근데 어쨌든 그런 자본가들 제가 오래 만나면서 느낀 게,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 있는 자본가들을 제외하고, 그 기술 있는 자본가도 결국엔 본인이 다 할 수는 없어요. 대표로서 어디 가서 뭐 대외적인 투자도 받아야 되고, 전체적인 운영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 그 사람이 무슨 개발을 직접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큰 틀은 개발은 할 수 있어도 설계까지는 할 수 있어도 직접 실무는 못 하거든. 그러니까 저게 되게 그 편한 능력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 내가 의사를 좀 아는 사람들 꽤 있었는데 진짜 막 정말 그러니까 의료 쪽은 정말 엄청나게 박사야. 그러니까 정말 뭐라 해야 되지? 그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뭐 최고 코스로 이제 가던 뭐 대원외고 무슨 뭐 되게 유명한 외고 있잖아요. 거기 출신의 뭐 의대로 갈 수 있는 최고의 테크트리를 타서 뭐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돈 잘 버는 그런 사람인데도 보면은 컴퓨터 잘 몰라. 진짜 하나도 몰라. 하나도. 너무 심각해.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한 분야의 전문가는 그거 하기도 바쁜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 일반적으로. 저도 주식 고수들이 막 주식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볼 수 있으면은 아마 이쪽으로 안 왔겠죠. 근데 이쪽 하나를 진짜 잘하기 위해서도 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일단 강사로서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 강사로서의 최고가 되겠다는 꿈을 많이 안 갖고 사는 것 같아. 그게 지금 우리가 교육 라인이 약한 게 문제예요. 최고의 교육자가 된다는 건 최고의 킹메이커가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좋은 개발자를 양성해낼 수 있는 그런 개발자가 가지는 또 프라이드나 그런 어떤 어깨 파급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한국은 그 학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최악인 거야. 그러니까 좀 그지 같은 그런 이미지가 너무 강해. 근데 이제 뭐 그런 교육기관이 너무 많기도 하고 사실 근데 여기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니거든. 근데 이거를 인지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학원 다 비슷한 거 아니야? 다 비슷비슷하겠지. 근데 왜 팀노바 같은 결과 안 나올까? 1년 반 2년 배워서 그 연봉 진짜 4,500 이상으로 가는 심지어 고졸 애들까지 지금 고졸 친구들 올해 졸업한 애 2-3명 넘는데 그 얘네들까지 포함해서 연봉 평균이 4,600이 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회사 골라갔습니다. 구직 기간은 보통 1주에서 3주 사이고 대부분 1-2주 안에 다 끝났고요. 제일 긴 친구가 3주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2년이 길어서
그럼 전문대생들은 왜 그렇게 취직을 할까? 아니면 대학교 4년 나온 친구들 왜 전공자인데도 구직 못해서 빌빌댈까? 연봉이 왜 2,700달러, 2,800달러로 왜 이렇게 많이 갈까? 그러니까 어떤 팩트를 보세요. 그냥 그런 것들을 잘 보려면 결국엔 제가 실력이 되게 좋다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제가 괜히 세계 최고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진짜 잘하는 건 그거죠. 초보 때부터 되게 잘하는 레벨까지 끌어올리는 거. 그래서 팀노바는 단가반 만들려고 해도 안 만들려고 하는 게, 이게 제가 생각하는 큰 시나리오가 있어요. 10년이 지나도, 진짜 명품은 그렇잖아. 10년이 지나도 계속 쓰고 싶은 거, 막 그 있잖아. 샤넬백 같은 것도 엄마 때에서 산 아주 좋은 가방을 이게 물려주고, 롤렉스도 좋은 시계 하나를 아버지가 가진 시계를 자식에게 이제 또 물려주고, 뭐 이런 것처럼 제가 하는 교육은 제가 7년 전에 했던 말에서 크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패턴 교육법, 습관을 바뀌는 교육법, 좀 추가가 많이 됐을 뿐이지. 역추적 공부법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세계관 교육법, 세계관이 탄탄해야 그 친구들이 좀 유연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패턴 교육법,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좋게 컨트롤을 해줘서 습관을 만들어줘서 뭘 해도 잘할 수 있는 개발자를 만들겠다. 이런 모토가 6년, 7년 전에 제가 쓴 거랑 뭐가 다르냐고 지금. 그게 다르지 않아요. 저는 안 바뀐다니까. 명품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계속 말했던 거, 복합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안철수 씨가 예전에 그 대학원장, 그러니까 학과장 할 때 융합연구원 같은 거, 그러니까 융합교육원을 그 운영을 했었죠. 그 IT 기술과 그 기존의 융합, 지금은 대세가 됐잖아요. 의료와 IT에 융합해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막 암덩어리 찾아내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 이제 막 뭐 이렇게 단톡방 같은 데서 질문을 꽤 많이 주시는 주제죠. 이제 뭐 그런 거 스마트팜 같은 것도 존재하고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핫 이슈들이 많아요, 세상은. 그래서 이런 것들에 사실 뭐 7년 8년 전부터 이미 예견된 문제였고, 저는 그때 그 얘기를 한 거죠. 앞으로 융합이 더 중요해질 거예요. 융합이 더 중요해지고 기술은 복잡해지고 커지는데, 지금 단순 코딩 위주로만 보면 안 되고 1차 생산자, 2차 생산자로 나눠서 개발자를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생산자인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은 나무 키우는 스킬만 쌓으면 되는 거고, 일단은요, 1차원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나무를 이제 베는 사람은 베는 스킬만 공부하면 되는 거고, 물론 나무에 대해서 잘하면 더 좋지. 그리고 이제 하지만 나무를 어떻게 베는 게, 어떤 나무를 베어야 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잘하면 되는 거고, 그 나무를 가공하는 사람은 나무를 키우는 스킬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시간이 남아 돌고,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고 좀 잘해지면 이제 그런 거를 보면 되는 거지. 아무튼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이제 개발자는 아무튼 그렇게 단순히 생산되는 존재들이 아니고, 제가 교육을 해봤을 때 어설픈 마인드로 했을 때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되더라도 그냥 어설픈 레벨에서 딱 있을 수밖에 없고, 제가 말하는 거 들으면은 기분이 나쁠 사람 많은 거 알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하는 말이 되게 잘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팀노바는 계속 연봉 계속 높아지고 있고, 3,400인가 500 시작해가지고 지금 4,600 가까이 평균이 올랐죠. 그러니까 7년 만에 연봉이 1,000만원 이상 올랐어. 근데 그 1,000만원이 쉽냐고. 중소기업에서 연봉 올려줄 때 보통 평균적으로 200에서 300 사이 올려줘요. 그러면 경력이 그 사이에 한 1,000만 올랐으니까 200 기준으로 5년이 오른 거고, 그 300 기준으로는 진짜 3년에서 3년 반 정도 오른 연봉이거든. 그러니까 네카라쿠베가 지금 연봉 오르는 만큼 팀노바도 연봉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왜 오르냐고. 심지어 우리는 고졸들도 되게 많은데 이게 이게 그게 있습니다. 제가 딴 분야였으면 관련 업계 사람들한테 억측 당하고 막 욕먹고 이러면 아마 저도 버티지 못했을 텐데, 개발 쪽은 내가 걔네들보다 훨씬 잘 알거든. 시장을 내가 훨씬 잘 아는데 어디서 이상한 말 하고 있어. 그래서 거짓말하고. 근데 그런 게 먹힐 수가 없죠. 그러면 저는 분노할수록 더 열심히 하는 케이스고 더 결과 좋아지는 케이스라서, 진짜 정말 우리 학생들이 잘 가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거짓말하고 그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말 지어내는 사람들이라면 계속 해보세요. 그럼 더 잘 보내면 되니까. 결국엔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쁜 거잖아. 사실 욕하는 사람들은 바뀌는 게 없어. 본인들 인생은 그냥 계속 그대로 살겠지. 근데 우리 애들은 더 좋아지는 거니까 오히려 그걸 또 총회제로 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더 똘똘 뭉쳐. 우리는 외부에서 거짓말하고 막 그렇게 하면 우리 학생들은 아닌 거 아니까 제가. 그래서 참 오히려
잘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여러 가지를 많이 해보면 참 좋은 것 같아. 예. 그래서 어쨌든 자본가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자본가들이 일단 본인들이 공부를 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근데 다들 막 꿈이 막 뿜뿜하거든. 돈은 있는데, 또는 돈을 끌어올 능력은 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개발을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겠어?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선에서도 분명히 레벨이 있어서, 회사를 성공시킬 때 기술력이 좋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술력이 좋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뛰어난 개발자들에게 돈을 더 많이 주죠. 그 IT 쪽에 경험이 많은 기업들일수록 그게 더 심해요. 특히나 이제 쿠팡같이 외국인 자본이 거의 100%인 그런,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쿠팡 자체, 쿠팡 코리아의 지분을 사실 100% 가지고 있는 게 쿠팡 미국 회사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비판도 있었죠. 미국 회사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했는데 왜 그 한국 시장이 상장한 것처럼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쿠팡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이제 사실 쿠팡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미국 회사기도 하거든요. 상당수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왜 그렇게 개발자들 대우를 되게 좋게 하고 그렇게 하는지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숙련된 개발 회사, 오래된 개발 회사일수록 더 개발자 대우가 좋아요. 왜? 그 뛰어난 개발자 한 명이 어설픈 개발자 막 3-4명보다 훨씬 낫거든. 그러면은 돈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어요. 자본가들이 정말 야같거든요. 근데 그 자본가들도 함부로 못하는 게 기술력이라는 거거든요. 그거에 있어서 우리는 엄청나게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가는 거죠. 특히나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이런 기술직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 잘해지거나,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이나 그런 자본가들 더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거에 더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훨씬 편해지고 훨씬 기회가 많게 되죠. 돈 많은 애들이 결국엔 이 사람을 신뢰하는 게 핵심이거든. 근데 신뢰를 하려면 기술력이나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히스토리가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런 게 사실 쉽냐 이거죠.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이 참 어려운 겁니다. 세상 참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행복의 기준이 돈이라고 했을 때는 더 심하고, 모두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원래 그래 왔어. 지금 오히려 우리가 옛날 봉건제도 있던 시절이나 조선시대에 비해서 훨씬 공평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공평이라는 거, 결과의 평등을 원하지 마시고 자기가 한 것 대비 평등을 원하세요. 아무도 여러분들이 부자 되지 못하게 말리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봤을 때 되게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글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뭐 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정말 꿀 빨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사업하세요. 걔네들처럼 돈을 모아서. 걔네들은 아버지가 그 돈을 주셨는데, 아버지가 부자라서, 집안이 부자라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모든 부자가 왜 집이 금수저라서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 친구들은 아버지 빨로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동일하게 가라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엔. 그냥 자수성가하신 분들을 벤치마킹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똑똑하게 타고나서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 DNA적 문제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죠, 세상엔. 근데 저는 묻고 싶은 게, 그들만큼 노력을 해봤냐 이거죠. 동일하게 한 다음에 그렇게 안 됐을 때 푸념하는 거 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제가 본 사람들은 말로만 열심히 살아. 말로만 열심히 해봤대. 그리고 회사 생활 암만 열심히 해봤자, 물론 이제 개발자는 좀 논외지만 그냥 단순한 그런 직종이라 생각하고, 그런 거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결국에는 오르는 폭이 되게 적은 직장이면 그 직장을 옮기려고도 해보면서 좀 그러니까 그 판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사업가들이 그렇게 꿀이고 사장들이 그렇게 못됐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위치에 가서 꿀을 빨아보세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큰 리스크를 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하겠어. 근데 다들 되게 그런 못된 마인드가 있어. 그러면서
그러면서 막 사장에 대한 어떤 그런 프레임을 짤 때 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 자본가에 대한 이해가 안 됐다는 거지. 그런 이해도로 무슨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큰 돈을 받아내겠어. 그들이 나한테 큰 돈을 줄 수밖에 없게끔 이 사업이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 어렵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쉬운 게 하나도 없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짜. 그래서 그런 거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저 자본가들이 왜 개발자들에게 절절 매는가. 그리고 직접 키워낸대잖아. 어? 근데 NHN이 예전에 그거 안 했냐고. NHN 넥스트 해가지고 예전에 뭐 키워내려고 했었죠. 근데 그게 쉽냐고. 그 뭐 여러가지 그 대형 교육기관들 있잖아요. 뭐 사피라든지 뭐 이런 데서 대기업 얼마나 보내는지 비율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사피에서 나온 그런 결과들 보면은 60 몇 퍼센트가 취업했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높은 건가요? 좀 그걸 묻고 싶어요. 물론 이제 어느 조건으로 갔는지도 사실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 중에서 몇 명 대기업 갔다 이런 식으로 가끔 막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예전에 막 시비 걸고 그런 애도 있었거든. 그래서 연봉 얼마에 갔는데 이 얘기 하고 싶어요. 저는 진짜. 그리고 전체 평균이 얼만데.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4년제 대학교도 맨날 있는 일이야. 누구는 대기업 가고 누구는 중소기업 가고 누구는 취직 못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아. 내 동기들 중에도 엄청 많거든. 가끔 이렇게 잘된 케이스만 모아서 얘기하면은 너무 쉽겠지. 우리는 근데 전체를 얘기해요. 잘된 케이스만 얘기하지 않아. 전체 평균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4,600 이상이라고 그냥 올해 평균 자체가. 작년 평균 4,000 초반이었고. 작년 후반 때 평균이구나. 작년 후반 평균. 그리고 작년 초반 평균은 한 3,000대 후반 정도. 고졸들 되게 많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해하셔야 되고, 오늘부터는 이제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 자본가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들은 어떤 개발자에게 돈을 많이 주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대체 불가한 개발자가 되는 것인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해 보시는 걸 하나의 숙제로 드릴게요. 그리고 뭐 댓글로 여러분들이 느끼신 점을 얘기해 주셔도 저도 많이 영감을 받을 것 같으니까 어떤 노력을 해 나가야 될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